자, 최근에 중견기업 8곳에 대한 주가 조작에 의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가 주가 조작 범죄 결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주가 조작 일당에는 의사, 변호사, 연예인, 기업 오너 같은 이 전문직 자산가들이 지금 전문직 자산가들이 투기꾼이 되어서 이 투기를 갖다가 유도하는 브로커들한테 자금을 맡기고 투자자 명의의 핸드폰까지도 줘서 자기들끼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런 투자금이 1조가 넘을 거라고 보고, 이들은 또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CFD라고 해서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해서 종잣돈의 40%에 대한 250%의 주식에 투자를 하게 하고 시세 차익만 정산하는 고위험 상품을 갖다가 주가 조작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 그래서 실제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베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무슨 가수 임창정이 박예경이 이야기 등이 나오고 있고, 또 중견기업가 키움 정권의 오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한국에 대표하는 이런 이 상류층들이 이런 투기에 나섰다는 것은 이들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전부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주가 하락이 예상되어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이제 뒤늦게서야 금융위원회, 검찰 등 합동수사반이 지금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총 8조 원이 날아간 뒤에야 금융당국이 정권사를 소집했고,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 폭락을 가져온 CFD 차익 결제 거래에 대해서도 지금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CFD 시장이 급성장하면 이걸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건데, 개인 전문 투자자에게 이 문턱을 낮춰줘서 위험 노출액을 키웠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는 전문 투자자 자격을 금융투자 상품 잔액 기준 5억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해서 개나 소나 이런 전문 도박판에 끼어들도록 했고, 그래서 2018년까지 3,000명이 하던 이런 투기를 이제 전문 투자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뒤늦게서 CFD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해라고 지시를 하고, 지금 정권사들이 앞으로 CFD 거래를 안 하겠다라는 게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가 작전 세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이 자본시장을 갖다가 투기판으로 만드는, 이 도박도 아니죠. 도박은 적어도 도박 기술로 서로 상대한테 따는 건데, 이건 사기 도박이죠. 그래서 이런 사기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 주식시장의 룰을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그야말로 엄벌을 쳐야 되고, 여기에 자본을 갖다 댄 자들까지도 전부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금을 고액자산가들로부터 위탁받고, 도장, 주민등록증, 계좌, 통장까지 다 받고, 그래서 투자자 명의로 휴대전화까지 만들어서 IP 주소까지 관리해가면서 마치 투자자가 집에서 사무실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부 관계자들끼리 통정거래로 사고 파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유통량이 적은 우량주를 이 가격을 야금야금 올리면서 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익 결제 거래까지 활용하면서 자기들이 보유한 자본에 비해서 투기 규모를 늘렸어요. 근데 한국의 주식시장이, 제가 주식시장 사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심판도 그야말로 무능하거나 공범이거나 사기꾼이고, 그리고 이 하우스 도박보다도 더 못한 거다. 하우스 도박 시장에서요, 사기 도박을 치다가는 손목 끊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한국의 정부가 허용한 공식적인 투기판이
주식거래소에서, 주식거래시장에서 이런 일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후진적인 주가 조작이 아직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임창정이가 지도 피해다, 박영영이가 지도 피해자다 하지만은 이들도 공범이고, 심지어 아난티 전 회장, 아난티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덕현이는 키움의 회장 오너가 수상하다. 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견기업 회장쯤 되면서 이런 투기판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창피한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지금 이 피해자들이 아니죠. 공범들도 지금 피해가 막심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한국의 주식시장의 신뢰성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 지금 사건이다라고 봐야 되고, 차액결제 거래에 대해서 이게 이제사 이걸 갖다가 고친다 어쩐다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니 차액결제 거래니 이런 것은 다 없애야 된다. 지돈 가지고 현금 가지고 지가 투기하는 부분 외에는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액이 21조가량 되고 공매도 대기 자금으로 분리되는 대차 잔액도 79조에 이르고 작년 말 대비 30%가량 폭등했고, 그리고 주식은 자본시장에 자본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장려됐는데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가 그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당국이 8개 종목에 시총 7조 8천억이 정발했는데 이걸 갖다가 그동안에 몰랐다는 것도 웃기고요. 이 CFD 시장이 차액결제 거래 시장이 70조가 된다. 주가 조작의 통로가 된다는데 이걸 방치한 것도 웃기고, 이 SG발 폭락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넉장 대응해서 사태 터지고 금감원의 자료 공유를 갖다가 금융위원회가 했고, 공매도 의혹 대주주 관련성도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이제 뒤늦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모든 제보 자료를 쥐고 있다가 터지고 난 뒤에 이제 금감원 등과 패스트트랙 수사 사건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해요. 처음 인지했을 때 득달같이 금감원 남부지검이 달라들었으면 효과적일 건데 시간을 지체해서 터져버리도록 했는데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공범인지 금융위원회도 조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미스했으면 무능한 것들이고 일종의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본격 착수까지 시간 지체가 되면서 당국이 빨리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대량 물량 처분에 나서면서 사태가 더 심각해져서 28일 날 8조가 떨어졌어요. 처음 이 일이 시작된 이후에 주가 하락이요. 그래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건물에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 피해는 줄일 수가 있었을 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사안이 중하니 압수수색 권한이 있는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총괄과가 먼저 나섰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금융당국이 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장에서는 작전설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온 인터넷 주식 사이트에 등장했는데 이걸 저그들만 몰랐고 4월 초 제보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징후를 처음 인지했다는데 지난해 말부터 지적이 나왔고 제보도 지난해 말부터 일반 주식 전문가들 사이에는 주가 조작이 의심된다고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고 난 뒤에도 한참 손에 쥐고 있다가 나중에야 금감원에 공유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8조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금융위, 금감원 모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 있는데 이런 사건을 금융위가 혼자 하려다가 지금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지만 이미 빨리 착수했더라면 이 사건의 초반에 반짝 사고가 생기고 그 다음은 예방했을 건데 아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10억 투자할 때는 100억을 벌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앱을 보여주면서 하고 투자자 몰래 계좌 만들어 멋대로 매매했다라고도 하고, 자, 8종목이 유통량이 적어 주가 조작이 쉬워서 이렇게 했다. 자, 당국 감시를 투자자 명의의 핸드폰을 만들어 했기 때문에 안 걸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이 커진 거는 차액 결제 거래로 2.5배 이상 실제 가진 돈보다 키워서 그랬는데 왜 그럼 차액 결제 거래를 규제를 안 했냐 하니까 오히려 규제한 게 아니라 대폭 완화해 줬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금융감시 당국도 공범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주도자 공모자들을 이제사 가려낸다고 하는데 이번에 주가가 하락할 때, 폭락할 때, 70% 80% 빠질 때 공매도에 걸어서 반대 매매를 해서 여기서 이득을 본 놈들이 있을 거다 제가 그랬지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 공매도 대주주 개입 조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식은 올라가도 돈을 벌지만 공매도라고 해서 내려갈 때 돈을 버는 것도 있잖아요. 다음 키움 그룹의 회장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가 폭락 직전 600억 정도의 물량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지금 이 주목되고 있는 나덕현이라는 자가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요. 자, 임창정이도 회사 임원 명단, 임창정 씨 회사 임원 명단에 지금 나덕현이 일당이 있고 이들은 서로 간의 사업으로 깊숙하게 얽혀있는 관계로 보여요. 감당도 못하면서 차액 결제 거래라는 이 규제도 감독도 실패한 이런 것을 허용했다. 이 나라가요 진짜 잘못된 나라. 내가 뭐라고 했어요? 공매도니 현금 안 들고 주식 투기하는 것 전부 금지시켜야 된다고 오랫동안 이야기했죠. 결국 이번에요 현금 없이 현금보 쪽 작은 현금으로 훨씬 뻥 튀겨서 돈 없이 투자하는 차액 결제 거래라는 걸 방치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주식 폭락시켜서 돈을 번 놈들은 공매도한 놈들이에요. 이걸 이대로 나눠서는 됩니까? 좌우간 이번에 이 주가 조작을 한 놈들은 전부 잡아서 무기징역형 정도에 처해야 된다 보고요.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돈을 그야말로 사기 도박으로 돈을 딴다라는 걸 알면서 투자했던 투자자들, 이 상류층 투자자들, 자산가들도요. 저는 실형으로 사법 처리해야 된다 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